이번에는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백테스트를 해볼 건데, 먼저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추종이랑 주가가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것이고, 추세 추종 혹은 모멘텀 전략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 전략 중 하나로서 무려 1838년에 출간된 책에도 설명될 만큼 역사가 길고 현재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런 추세 추종 전략 중에서 대표적인 추세 추종 전략인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의 백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브 파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논문을 통해서 마켓 타이밍 전략을 사용하면 단순히 매수 후 보유하는 것보다 극심한 하락장에서 낙폭을 줄일 수 있다고 했으며, 이로 인해서 위험 대비 수익률, 즉 샤프 지수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에서 말하는 마켓 타이밍의 투자 규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가가 10개월 이동평균보다 위에 있으면 매수를 하고, 주가가 10개월 이동평균보다 아래에 있으면 매도 및 현금 보유를 하는 겁니다. 즉 주가가 10개월 이동평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상승 추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10개월 이동평균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락 추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통해서 하락 방어를 하고자 합니다. 이 규칙을 미국 S&P 500을 대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딩 시간에 이러한 트레이딩 지표를 계산할 때 가장 좋은 거는 탈립 패키지라고 했었죠. 탈립 패키지를 불러오고, 여기 S&P 500을 조정하는 스파이 ETF에서 드랍 NA를 통해서 NA를 날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apply를 해준 다음에 람다 함수를 통해서 SMA, 즉 이동 평균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고 확인해 보면은 처음에 200일 동안은 이동 평균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NAN으로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200일 이동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SMA보다 큰 지점이 10개월 이동 평균보다 높은 지점이고, 이 false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백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BT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백테스트를 정의하는데, 이름은 타이밍으로 해주고 select where를 해주게 되면은 입력값이 true일 때만 투자를 하도록 정의합니다. 가격이 SMA보다 위에 있으니까 10개월 이동평균보다 위에 있을 때만 투자하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웨이트 이퀄리를 통해서 비중을 동일하게 한다, 즉 100% 투자한다 라고 정의를 해준 다음에 리밸런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BT 백테스트에다가 위에서 정의한 거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백테스트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S&P 500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 매수 후 보유 전략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 앤 홀드에 해당하는 전략을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입력값으로는 데이터와 전략의 이름을 받고, 그러면은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이름에 해당하는 전략을 정의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거는 이렇게 BT 알고 run once를 하게 되면은 리밸런싱이 없이 처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이 부분을 통해서 매수 후 보유에 해당하는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함수에다가 S&P 500 수익률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백테스트가 생성이 됐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면 되겠죠. 동시에 실행하는 법은 제가 bt.run을 해주고 두 개 다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동평균 기준 백테스트, 두 번째는 단순 매수 보유 전략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리밸런싱이 됐고, 프라이스 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타이밍 전략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동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200일 동안은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일은 스킵하고 201번째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IRAC 201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201번째부터 비교를 하는데, 보시면 타이밍은 이때부터 시작하지만 매수 후 보유는 이미 그 이전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동일하게 맞춰줄 때는 점을 해주고 리베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100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계산이 됐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은
제대로 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IT 버블이 있었을 때 단순 매수 보유 전략은 계속해서 하락하지만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면은 여기서 하락을 끊어서 하락 방어가 되기도 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고, 코로나 때 그리고 2021년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죠. 즉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은 주식을 모두 매도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합니다. 이번에는 낙폭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까지는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서 점을 찍고 to drawdown 언더바 시리즈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드로우다운을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드로우다운이 알아서 계산되고, 여기서 점 플러스를 해주면은 이걸 또 시각화해 줄 수 있겠죠. 결과를 살펴보면은 IT 버블 때 단순 매수 보유 전략은 쭉 마이너스 50% 가까이 하락하지만 타이밍 전략을 활용하면은 하락을 컷하게 되죠. 2008년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과 지표를 한번 볼게요. BT 이렇게 하고 스태츠 요거를 스탯이라는 데다가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해 보면은 수익률 자체만 비교해 보면은 단순히 매수 후 보유 전략이 7%대 9%니까 더 높은 걸로 나오지만,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27%대 마이너스 55%니까 이 타이밍 전략을 활용하는 게 위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파라미터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과연 200일, 그러니까 10개월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게 최적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값을 사용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가지는 고민이고, 여기서 200일처럼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런 성과가 최대화되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를 파라미터 최적화라고 합니다. 트레이딩에서는 이러한 파라미터 최적화가 매우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마켓 타이밍 전략에서 이동 평균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일수를 변경해 가면서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해 주면은 각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이동 평균 전략을 생성하게 되겠죠. 프라이스와 일수에 해당하는 n을 입력해 주면은 프라이스에다가 apply 함수를 통해서 n일의 이동 평균을 계산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거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함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 20일, 60일, 100일, 150일, 200일, 250일 이런 식으로 단기부터 장기까지 파라미터마다 각각에 해당하는 백테스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BT런에다가 한 번에 넣으면은 동시에 백테스트가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6개 구간에 해당하는 트레이딩 결과를 백테스트 했으면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왜냐? 얘 같은 경우는 20일부터 전략이 실행되지만 얘는 250일 이후부터 전략이 실행됐잖아요. 그래서 시작 시점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result. priceis를 해주고 250일부터 시작한다 라고 시작 시점을 맞춘 다음에 리베이스를 통해서 정규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 플랫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은 뭔가 장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할 경우 수익률이 좋고, 단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하면은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파라미터 최적화 작업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250일 이동평균이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한들 이게 최적의 파라미터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장기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게 단기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과가 좋은 이유는 장기 이동평균이 장기적인 추세를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250일이 200일보다 우수한 거는 그냥 단순히 우연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백테스트 기간을 다르게 쪼개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백테스트 기간에서 최적화된 파라미터가 향후에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하거든요. 백테스트에서는 엄청나게 우수한 성과를 보였던 전략도 실제 투자를 해보면은 이런 과최적화의 저주에 빠져서 실망스러운 수익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최대한 작게 하고, 그리고 인샘플에서뿐만 아니라 아웃 오브 샘플 테스트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파라미터를 택하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보유하는 롱온리 전략에 대한 백테스트를 실시했잖아요. 그러나 추세 추종 전략은 상승 추세에 대한 베팅뿐만 아니라 공매도, 인버스 ETF 혹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하락 추세에도 베팅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의 경우 상승 추세에 대한 신호를 나타내고, 반대로 뚫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의 경우 하락 추세에 대한 신호를 나타냅니다. 과연 이러한 신호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했을 때 성과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스파이 데이터를 갖고 오고, 중장기에 해당하는 200일 이동평균, 그리고 단기에 해당하는 60일 이동평균을 각각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롱 혹은 숏에 해당하는 신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먼저 200일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카피를 떠줍니다.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행과 열 개수를 만들고 여기 인덱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복제를 떠주는 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부분에는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보다 작은 부분, 즉 데드 크로스 부분은 숏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시그널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밑부분에 1 혹은 마이너스 1이 나타나는데, 처음 부분은 요거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NaN으로 나오죠. 거기는 is null을 통해서 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를 합쳐서 살펴볼게요. 스파이 주가에 해당하는 부분, 200일 이동평균, 60일 이동평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만든 시그널을 입력하고 요거를 PD 컨캣을 통해서 합치는데 열 방향으로 합쳐야 되니까 엑시스 1을 해줍니다. 그리고 열 이름을 각각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2018년부터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2018년부터 데이터가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시그널 부분에 Y랩이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기 때문에 뭉개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조축으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여기 세컨더리 Y 부분입니다. 시그널 열은 보조축으로 해서 새로운 Y축을 생성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그널이 right라고 해서 1 혹은 마이너스 1로 나오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지점에서는 비중을 마이너스 1로 갖고, 얘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비중을 1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이 왔다 갔다 되게 되죠. 요걸 이용해서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테스트를 생성하는데 이름은 SMA 크로스오버, 그리고 셀렉트 올이니까 데이터를 다 쓰겠다. 그리고 여기 웨이트 타겟 부분이 중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각 시점별 비중을 입력하면은 해당 시점과 비중에 맞춰서 리밸런싱이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널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비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요 날은 비중을 0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쭉 가서 요 날은 비중을 1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날은 비중을 마이너스 1로 바꾸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웨이트 타겟을 사용하면은 이 BT 패키지 내에서 함수 형태로 제공하지 않는 매우 복잡한 전략의 백테스트도 시기별 비중을 직접 계산해서 얼마든지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백테스트를 정의하고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장기간 추세가 있긴 한데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구간도 있죠. 2011년, 15년에서 16년, 2020년 동안에는 엄청난 낙폭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월별 그리고 연도별 수익률로 확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리절트를 하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monthly return이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이게 월별과 연도별 수익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1월, 2월, 3월, 3월, 12월까지 나타나고 연도별 수익률이 나타나기도 하죠.
결과를 보면 2008년 이럴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숏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2020년을 보시면은 이때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롱숏 전략을 쓴 경우는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 타이밍을 이용해서 롱숏 전략을 취하는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기도 했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해당 구간만 잘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묶어놨던 바인드 데이터와 백테스트의 주가 부분만 합쳐서 컨캣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2020년 부분만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2020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플랫을 통해서 바로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데 시그널을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내 보면은 파란색은 S&P 500의 수익률, 주황색은 200일 이동평균, 초록색은 60일 이동평균, 빨간색은 매수 혹은 매도에 해당하는 시그널,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라색은 이동평균을 이용한 전략의 수익률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20년 3월에 S&P 500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전략이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3월 중순이 되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은 우리의 전략에서는 숏 포지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 선물 숏 같은 게 들어가게 되지만 공교롭게도 이때 엄청나게 빨리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다가 숏을 쳤으니까 그대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숏 포지션은 7월이 돼서야 다시 롱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들은 이렇게 3월부터 6월까지 완전 방향을 반대로 탔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1월에서 3월까지는 롱 포지션에서 손실을 입었고 3월에서 6월까지는 숏 포지션에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모두 손실을 입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 롱온리 전략을 했다면은 3월에서 6월까지는 숏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현금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을 따라가지 못한 거에 그쳤겠지만 이렇게 숏 포지션을 쓰면은 손실이 배가 된 거겠죠. 이처럼 숏 베팅은 하락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급반등이 나오면은 손실을 입히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트레이딩에서는 다양한 신호를 결합하기도 하고 손실 제한, 그러니까 스탑 로스나 로스컷 등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평균회기 전략의 백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살펴봤던 추세 추종 전략은 주가가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반면에 평균회기 전략은 주가가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보고 이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주가가 무한정 한 방향으로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과 평균회기 전략을 잘 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RSI를 이용한 전략을 살펴볼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RSI는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상승폭과 하락폭의 크기를 비교해서 상승과 하락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일 경우 과매수 구간으로서 매도할 때를 30 이하일 경우는 과매도 구간으로서 매수해야 할 때로 여겨집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앞서 살펴봤던 거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스파이 ETF의 가격을 갖고 오고 여기다가 apply를 통해서 탈리 패키지에 RSI 함수를 적용해주면 되겠죠. 즉 14일을 기준으로 RSI 값을 계산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요거를 카피 떠준 다음에 RSI 값이 70보다 크면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즉 숏을 한다라는 의미고 이게 30보다 작으면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70보다 작거나 30보다 큰 구간은 뉴트럴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입력해 줄 수도 있겠죠. 또한 널값이 있으면은 0으로 해주겠다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살펴보면은 RSI 값에 따라 이런 부분은 숏에 해당할 거고 이런 부분은 롱에 해당하겠죠.
이제 만들어진 신호를 바탕으로 백테스트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백테스트를 정의해 줘야 된다 그랬죠. RSI min reversion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웨이트 타겟을 하면은 특정 시간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중에다가 백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위에서 만든 시그널을 입력해 주고 리밸런스를 통해서 백테스트를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백테스트를 생성하고 백테스트를 실행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RSI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은 장기간 큰 손실이 없이 작동을 하긴 하지만 과매수 혹은 과매도로 인한 투자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2020년 이런 경우 추세 추종 전략과는 반대로 3월 급락장에서 과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추세 추종 전략과 평균회기는 서로 상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한번 성과 지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스태츠를 해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환산 수익률은 대략 3%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신호가 뜨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최대 손실률은 1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평균회귀 전략을 백테스트 해볼게요.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일정 표준 편차를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설정한 밴드였죠. 만약 주가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주가의 움직임이 이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구성된 밴드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상한선 위에 있다는 것은 과매수 상태이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숏 포지션을 하고 하단선 아래에 있으면은 과매도 상태이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롱 포지션을 취하면 되겠죠. 볼린저 밴드를 구하는 법은 우리가 트레이딩 시간에 배웠었죠. 탈립에서 BB밴드 함수를 쓰고 데이터 그리고 몇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구할까 또 기간은 얼마를 이용해서 구할까를 입력하면은 볼린저 밴드가 생성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합쳐준 다음에 열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넘파이 패키지를 갖고 와서 데이터에 카피를 떠줍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일단 NAN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주가가 어퍼밴드, 즉 상한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숏 포지션을 하단선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1을 통해서 롱 포지션을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제 이 신호를 바탕으로 백테스트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는 법은 똑같죠? 웨이트 타겟을 통해서 비중을 입력해주고 리밸런스를 통해서 리밸런싱을 실행한다 라고 해준 다음에 백테스트의 입력 그리고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결과를 살펴보면 이거 역시 앞서 살펴봤던 RSI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평균 회귀 트레이딩을 해도 장기간 큰 손실 없이 작동하긴 하지만 연간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BT 패키지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가셔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나에게 맞는 거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